네, 안녕하세요. 골수에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애플과 마이크론의 실망스러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월간으로 봤을 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작년 1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또 9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상승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이번 주에는 10월 고용 보고서와 FOMC 정례회의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지난주 후반 계속해서 조정받았던 국내 증시는 오늘장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 0.46% 오르면서 2,984선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3,000선 회복은 좀 어려운 모습이고요. 오늘 환율이 1,176원 선까지 오른 가운데 외국인이 오늘까지 4거래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억 원 이상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기관이 오늘 3,400억 원 이상 강한 매수에 보이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1,000선 회복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0.59%, 0.6%가량 오르면서 998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도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으로 매도하고 있고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오늘도 가상화폐, NFT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혜주로 꼽히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전자결제 관련주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위메이드맥스나 M게임, 게임빌 같은 NFT 모멘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탄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는 가운데 백신이나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백신과 치료제, 진단키트 같은 코로나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1월의 첫 장입니다. 쉽지 않았던 10월이 지나고 또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또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전망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 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2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한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너무 좀 실망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오늘은 좀 몰라도 이게 크게 좀 와닿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지금 올라온 것도 뭔가 좀 심리가 좀 살아났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만 또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또 시장 자체가 또 살았다 이런 생각도 좀 안 들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전체적으로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11월 첫날이라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10월 마지막 날을 봐서 10월장을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봤는데 느낌은 좀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장보다 계속 안 좋다. 미국 증시 좋은데 왜 우리나라는 이럴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지만은 이제 10월 마지막 날 이제 오늘 주말간에 월봉을 보니까 그 차이가 확연하게 좀 나타나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지표가 아니고요.
그냥 월간 상승률입니다. 지금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뭐 9월 달에부터 8월, 9월부터 해서 좀 어려운 장세 좀 계속 이어왔었는데 10월장에는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좀 반등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에 대표적인 뭐 S&P 500 지수가 6.9%가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요. 월봉으로 체크를 할 수 있을 만큼 되게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6.91% 상승한 4,605.38포인트로 이제 10월이 마감을 됐는데, 그러면은 코스피는 어떻게 됐을까? 네. 코스피 이제 월봉을 봤더니 3.2% 하락한 2,980포인트로 마이너스 3.2%. 그러니까 단순하게 6.9에서 마이너스 3.2, 그 차이를 보면은 10%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냥 같은 시기에 두 개의 지수가 괴리율이 10%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개별 종목 두 개가 아니고요. 그 각 나라를 대표하는 지수의 차이가 10%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1년 중으로 봐도 차이가 나기 쉽지 않은 게 10%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10%라는 차이가 날 정도로 정말 확연하게 우리나라 장이 안 좋고 미국 증시가 좋아하는데,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냐라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유독 안 좋았고요. 미국은 평균보다 유독 좋은 편에게 속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맨날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 따라간다라고 이제 속히 좀 알고 있던 거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다른 디커플링 현상이 좀 나타났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원인이 뭐냐라고 이제 봤을 때 사실 명확한 원인은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좀 특이점을 좀 찾아낸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단기 금리는 조금 멈춰져 있고 장기 금리는 올라갔다가 좀 쉬는 이제 이런 측면인데, 우리나라는 단기 금리고 장기 금리고 그냥 내다 치솟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 금리나 장기 금리가 이렇게 치솟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유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냥 단순히 많이 팔아서, 실제로 많이 팔았습니다. 단순히 선물을 많이 던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안 좋을 거다라고 전망이 좀 강해질 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외국인이 던진 것도 우리나라 장이 앞으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던졌다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라고 베팅할 경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이유에 대해서는 또 근거가 또 뭐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사실 또 근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주도 산업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산업이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대출 규제, 뭐 아니면은 뭐 증시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도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내년에 이제 대선을 치르기 때문에 이 정권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 금융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대출 규제, 그러니까 돈이 마르는 건데, 그렇다고 돈이 말랐는 걸 봤을 때는 또 돈이 또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돈이 또 굉장히 아직까지는 많이 돌고 있는 측면이라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은 오히려 괴리 이렇게 많이 벌어져 가지고요. 이럴 때에는 오히려 어떤 것들이 차이가 또 심하게 벌어지게 되면 차이가 좀 좁혀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11월 초중순에는 아마 이 차이가 조금은 좁혀지다가 11월 중순 이후에 다시 확대될지를 좀 살펴보는 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이외에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 부분은 역시나 NFT, 또 메타버스 이제 이런 테마들만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또 이런 테마들이 또 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나도 NFT야, 나도 메타버스야 하면서 한참 좀 확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NFT를 더 늘려야 될지 비중을, 아니면은 차익 실현에서 줄여나가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단계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뭔가 확실하게 비중을 더 늘리고 줄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 챙겨놓고 그 정도만 좀 가져가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랑 좀 따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따로, 그다음에 NFT, 메타버스 따로 보유하면서 시장 위험에 좀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반등은 하고 있긴 하지만 좀 만족스럽지 못한, 아직 좀 안심하기 어려운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10월 달 미국 증시와 또 우리 주식시장의 디커플링이 좀 강하게 심화됐던 한 달이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국내 장단기 금리의 급등 또는 경제 둔화 우려,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고, 11월 초에는 좀 간극이 좁혀질 가능성은 있지만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 디커플링이 심화될 수 있을지 봐야 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NFT와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들 계속해서 상승을 한 모멘텀들 이어지고 있는데, 보유는 하시되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11월 달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전기술인데요. 한전기술 원전 관련주로 10월 한 달 동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한 약보합권쯤에서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이 종목은 최근에 종목성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다음에 종목성 들을 때에도 저희가 최근에 말씀드렸었다라고 이제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은 뭐 많이 올랐다가 좀 쉬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42%, 오늘 기준으로 뭐 42% 이것도 뭐 물론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을 지금 저희가 알려드려서 사신 분도 있고, 그냥 고가에 따라가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올라가니까 나도 매수해야지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중기적인, 중단기적인 비전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더 움직일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좀 나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챙겨두고, 지금은 좀 조정기이기 때문에 수익은 좀 챙겨두고 조금 더 흐름을 좀 지켜보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고점에 물렸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매수를 하려고 지켜본다라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한 11선이나 21선 정도에서 눌림을 주면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에너지 관련돼서 이야기가 계속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원래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했었지만은 에너지 부족이나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원전을 돌리는 이런 시국이 왔기 때문에 원자력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이슈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세적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 다음에 거래 자체가 활발하게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래가 없을 때보다는 거래가 한번 나오고 나서 이제 시세가 터졌을 때는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도 뭐 거래 없는 구간에서 좀 거래 좀 나타나는 증가에서도 이따 고세픽도 안내 드릴 거기 때문에 그 종목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 종목은 좀 더 눌린 뒤에는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이슈 모멘텀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익 실현해 가면서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11선이나 21선 눌림목을 활용해 보라는 조언까지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골수에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온라인 강연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수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일정도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에 수요일에 해보니까 네. 확실히 다들 퇴근하고 나서는 조금 더 들어오기 편하신지 좋아요. 많이 들어오셨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원래는 좀 기존부터 들어오고 싶었다가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저희가 이제 이거 방송한 지도 1년이 좀 넘어가지고요. 네네. 절대 저희가 소재가 떨어진 게 아니고 네. 다시 돌려막기가 처음부터 아니 돌려막기 아닙니다. 네. 돌려막기 아니고 소재 떨어진 거 아니고요. 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겸 물론 처음처럼 진행하진 않겠지. 처음보다 좀 속도가 좀 빨리 나가겠지만은 이번에 새로 합류하신 분들도 위해서 좀 자세하고 쉽게 좀 설명 좀 드리고 있으니까 온라인 강연에 많이 참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 자체는 이제 유튜브로 시청하시면 되시고요. 참여 안내는 저희 노란톡방에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입장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초적이고 좀 자세한 내용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고 하니까 그동안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고 또 매매 전략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에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게시판에 매일매일 골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11월 1일, 11월의 첫 골수의 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5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나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재밌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4번 종목입니다. 한으로 시작하는 한 땡땡땡 4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종목은 쉽습니다. 이름 아주 직관적이고 쉬운 단어들로 좀 구성이 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힌트부터 드리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2,000원대 종목입니다. 요즘에 또 큰 종목들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코스닥이 2,000원이면 되게 좀 작은 기업일 수 있지만은 역시나 지난번에 약품회사처럼 오래된 회사입니다. 1960년대에 이제 세워진 회사이고 하는 일 자체가 사실 요즘에 만드는 것보다 과거에 있던 사업들이 더 커지는 회사들이 좀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좀 힌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전에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행하는 산업이 아니고 과거부터 좀 이어져 있던 산업이 좀 커지는 단계에서 유리한 회사인데 양계, 양돈, 추구용 배합 사료를 생산하고 공급을 좀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 요즘에는 애완견 사료까지도 이제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이제 사람이 아니고 이제 동물들이 먹는 음식을 만든다. 그래서 요즘 네. 회사에서 슬로건을 걸고 있어요. Feed is Food라고 이제 좀 걸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다 먹는 거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먹어도 뭐 죽진 않겠습니다만 네.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동물들을 먹이를 위한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지금 당장 또 어떤 테마가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 또 되게 모호하긴 합니다. 이 관련 종목들이 주로 움직이는 게 남북 경협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남북 경협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북한에 아직 음식과 관련된 또는 이제 가축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좀 많이 좀 지원을 나오는 것보다도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좀 다시 좀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값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식품 가격이 점점 치솟을 때에는 이제 뭐 식품이라는 게 돼지값이 오르고 소고기값이 오르고 닭고기값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이런 거 돼지고기 이런 거 그 음식 만드는 회사보다도 이 음식을 키울 수 있게끔 들어가는 이제 사료 회사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도 뭐 요즘은 중국에서는 이것을 또 사료를 또 수출하지 못한다라고 규제하는 법안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네. 이런 데는 뭐 이런 관련된 테마들이 여러 가지 나오면서도 지금은 또 어느 정도 가격대를 좀 잘 지켜주고 있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가격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퀴즈 한으로 시작하는 4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오늘도 좀 힌트를 일부러 어렵게 주려고 하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너무 쉬워서 네네네. 사실 뭐 2글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도 했기 맞아요, 때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안 하려고 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안 나올 수밖에 하고서는 없죠.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동물 밥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동물 밥을 만드는 회사인데 동물 밥이죠. 업종 자체가 이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동물 밥을 만드는 회사. 이 동물 밥을 2글자로 줄이시면은 이 뒤에 글자가 나오니까 오늘 또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테마들로 많이 움직입니다. 남북 경협주로도 움직이고 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 오늘 한으로 시작한 4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오답과 관련해서 또 많은 문자들 함께 또 보내주시고 저희가 2차 힌트는 또 잠시 후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간단하게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 78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KT알파 매수가 12,190원에 비중 10%. 대응 방법이 고민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KT알파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9,500원 정도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전에 매수를 하셨나 보네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요즘 이슈가 계속 네. 있잖아요. 가지고 저는 좋게 보지만 이 이슈라는 것도 이 이슈를 움직이는 종목들은 지금 당장 뉴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굉장히 좀 많이 갈립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다른 마이네임이라든지 이런 드라마들이 나오면서 컨텐츠들이 되게 좋았을 때 그 컨텐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들은 당장 주가가 나왔지만은 사실 그 컨텐츠를 만드는데 뭐 한 달, 두 달 만에 나 만들게 하고 만들어서 내놓았더니 1등 이렇게 해가지고 시세가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짧으면 6개월, 길면은 2년, 3년 전에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고 또 제작 계약과 관련해서 체결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열심히 준비해서 내놓아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제약회사랑 다르지 않습니다. 제약회사도 어떤 약품을 만들 때 임상 실험을 걸쳐서 이 약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몇 년의 시간을 투자를 하는 그 산업이기 때문에 컨텐츠도 그와 같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뭔가 제작 계약을 맺었다라고 해서 시세가 좀 치고 나가기엔 조금은 어려운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컨텐츠보다 조금 불리한 것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디즈니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거. 이거 때문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넷플릭스랑 웨이브랑 이 두 가지 플랫폼의 시장을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뭐 넷플릭스의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 역시도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시청하기 위해서 디즈니를 또 시청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구독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는 거고 지금 현재 컨텐츠 업계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건데 사실 우리는 전기세 할 때 거기에 포함되는 그 TV 시청률도 되게 아까워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지금은 넷플릭스에 한 달에 15,000원, 웨이브에 10,000원, 그다음에 디즈니 뭐 쿠팡 플레이에 3,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구독료가 점점 늘어나는 건 좀 무지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충분히 인지했는데 여기서 시장이 조금 더 커지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슈가 나왔을 때 좀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12,000원이면은 또 지금 이번에 이슈 나왔을 때 매도를 못한 건데 이번에 이슈 나왔던 가격이 그래도 9,000원대이거든요. 9,000원대 정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요. 9,000원을 못 지키면은 좀 비중 줄였다가 나중에 조금 더 컨텐츠가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들이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이긴 했지만 이 디즈니 플러스 흥행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9,000원이 지지가 되면 보유가 가능하고요. 9,000원이 무너지게 되면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진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44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캠시스 매수가 2,450원에 비중 15%.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캠시스는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 최근에는 자회사가 또 전기차 관련해서 또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1,885원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추세 그려오고 있는데 최근에 급등했을 때도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캠시스도 사실 이제 카메라는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 카메라 관련주 이렇게 해서 되게 유명했었는데 요즘에는 세부시로 좀 대표적인 회사가 좀 됐죠. 실제로 차량 공유되는 서비스에 들어가 주차장에 가보시면은 되게 미니미한 자동차 한 대여섯 대가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 캠시스의 세부시 모델입니다. 이제 그 세부시 모델이 원래 가격이 뭐 1,500만 원, 1,400만 원인데 뭐 정부 보조금 900만 원, 8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뭐 자체 할인 행사하면은 실제적으로는 소비자들이 한 싸게는 200만 원, 비싸게는 500만 원이면은 차 한 대를 산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보급형으로 많이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초창기 모델이다 보니까 초창기 모델치고 성공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수익성 그런 것들은 아직 건져내진 못했고 그래도 회사 사람들한테 인지 정도는 올리는 정도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유상증자도 해가면서 재무적으로 많이 좀 충원을 좀 해왔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회사가 지금 2018년, 17년, 16년, 14년, 12년까지 가도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도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많이 성장을 했지만은 그 성장한 게 대부분 부채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회사 자체가 지금 크지 못하고는 이 부채에 많이 짓눌려 있는 이 구간인데 이 부채만 해결되면은 사실 지금 뭐 10년이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몇 배가 뛰어가도 이상하진 않긴 합니다. 근데 이 부채가 해결될지가 아직까지는 되게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부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전까지 향후 몇 년간은 마찬가지로 이런 주가를 좀 더 벗어나긴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다행히 뭐 매수가가 3,000원, 4,000원대가 아니고 2,000원대 중반대이기 때문에 이 세보시 관련돼서 조금만 더 이 뉴스만 좀 나오고 아니면 세보시 모델 2를 뭐 만들기로 했다. 이제 이런 뉴스만 나와도 뭐 하루 이틀 만에 하루 이틀 급등 나오면 탈출할 수 있는 가격이니까 이 종목 좀 가지고 계셨다가 하루 이틀 급등 나왔을 때 미련 갖지 말고 과감히 팔고 나오는 전략을 좀 권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나오게 됐을 때 좀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보유를 해보시다가 급등 나왔을 때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58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맥스 매수가 8,000원에 비중 40%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CCTV 관련주로 최근에 정책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6월 달에 고점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5,800원 정도 하락세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첫 번째는 아까 그 정치적으로 정책 테마주 움직인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홈. 사실 CCTV라고 하는 거는 CCTV를 뭐 길거리에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집에도 많이 좀 설치를 좀 하시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꼭 CCTV뿐만 아니라 영상 자체를 좀 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조금 더 집 안에서 무언가를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저도 요즘에 집에다가 스마트홈 같은 걸 많이 구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집에 이런 구축하는 재미로도 많이 좀 한다라고 해서 삼성이랑 LG가 눈독 들이고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그런 뉴스가 나올 때 움직여 주는데 문제는 정말 얘기만 들었을 때에도 삼성이나 LG가 이런 걸로 뉴스를 자주 낼 것 같지는 않죠. 스마트폰 뭐 인수한다, 뭐 한다, 이제 이런 뉴스가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가 거래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도 지금 당장은 이제 야당 쪽에서 후보가 좀 정해져야 되는 상황이고 야당 쪽에서 후보가 좀 정해진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대선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공약을 이제 적극적으로 펼칠 텐데 그때쯤 돼야 이제 한 번 나올까 말까 좀 기다려봐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비중 40%면 되게 힘들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손실도 많이 커진 상황에서 8,000원이면은 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삼성 LG에서 그 뉴스 나왔을 때 얘기해 주실 때가 그때 8,000원대 급등했다 빠진 거였어요. 그 뒤에는 이제는 정책 테마를 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손절은 이미 늦었고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비중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그럴 만한 종목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지금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6,500원이라도 오면은 비중 좀 줄여두고 관망하는 게 어떨까 좀 싶은데 일단 이건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일부 좀 비중 줄인다 그러면은 6,500원 가격대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일단 뭐 내년 한 1, 2월 정도까지는 뉴스를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초까지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다만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한 6,500원 부근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좋겠다는 전략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611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G3BNT 매수가 25,000원에 비중 30% 추가 매수 가능 여부와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매수가가 25,000원이시면 올해 초의 가격대입니다. 그 이후에는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해서 오늘 16,1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HLB에서 인수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추가 매수 지금권에서 가능할까요? 네, 일단 추가 매수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할 건 아니고요.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거는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매수하고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더 사서 마이너스가 좀 줄여서 내 속이라도 편하게 하겠다. 네.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의미가 정말 중요하다 하면은 제가 추가 매수 말릴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지금 하루빨리 손실을 줄이고 손실을 만회하고 다른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추가 매수를 할 게 아니고요.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G3BNT가 뭐 최근에 HLB에서 뭐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그 전부터 LCLB랑 움직임은 동행했던 이슈 종목입니다. LCLB에서 악재 나오면 같이 빠지고요. 악재 나오면 그 뉴스 한 줄에 같이 포함되기도 하면서 이제 움직이기도 했었고, 지난번에 코스닥이 한참 좋을 때 HLB가 급등하니까 그냥 이유 없이 따라 올라가기도 하면서 주가 자체도 많이 동행을 좀 했었는데, 그럼 말 그대로 지금 G3BNT가 아니고 HLB에 투자한다, 작은 HLB보다 작은 HLB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이제 동반해서 움직이는데요. 지금 거기에 추가 매수를 해서 시장을 좀 대응하는 것보다 차라리 요즘에 조금 더 이슈가 있는 NFT나 메타버스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것은 단순히 G3BNT 마이너스 손실폭 커진 게 보기 싫어서 이것을 줄여가지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의미는 없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차라리 좀 최근 시장에서 주도하는 그런 섹터 쪽으로 신규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익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한으로 시작하는 4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자, 사진 힌트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일단 첫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여름에 도쿄올림픽 사진이었는데 앞에 선수 보이세요? 네. 김연경 선수. 여자 배구전이죠. 여자 배구전인데 우리가 또 역전승을 거뒀죠. 또 네.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뜨거웠던 경기 중에 하나고 우리가 1등은 못해도 이거는 꼭 이겨야 한다라는 의미의 땡땡전, 그 땡땡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뒤에 아까 계속 말했던 우리 동물 밥, 또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밥, 이 동물 밥을 의미하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오늘 4글자 완성이 된다는 사진 힌트를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네. 힌트는 네. 되게 간단하지만 네. 사실 저것을 이길 만한 네. 이미지가 생각이 안 날 것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저도 사실 그렇죠. 이 최상의. 종목 하면서 네. 당연히 스포츠랑 답이 나오겠구나라는 거. 예상 가능했지만 저것을 이길 만한 그쵸. 뭔가 없다.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충분히 이 사진 힌트 보고 이제 이름이 헷갈렸던 분들도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올림픽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우리 또 우리나라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한번 이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뭐 힌트 있으세요? 아니요, 또 특별한 저거 이길 만한 힌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저 앞에 스포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가 사실 되게 정적이 보이고 되게 그렇죠. 그래 보이잖아요. 네. 집에 침대 사고 처음 뛰었던 게 전날 경기였습니다. 침대에서 뛰었다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뛴 날. 침대에서 뛰었어요?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진짜요? 보게 했던 경험.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중요한 그치. 또 배구가 아니더라도 목숨 걸어야죠. 가위바위보라도 이겨야 된다는 그럼요. 그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우리 김성현 전문가를 침대에서 뛰게 만든 바로 그 경기 딱 넣어주시면 오늘 4글자 완성이 되니까 2차 힌트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확인해볼 문자는 11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매수해도 될까요? 지금이 매수 가능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천지 소재주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4%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 44,4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신규 매수 좀 가능할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지만은 고민은 좀 충분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그냥 차트를 보면서 천천히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원래 이 코스모 신소재라는 회사는 원래부터 배터리 회사가 맞긴 합니다. 원래부터 배터리 회사인데 이 앞전에 2017년, 18년 이 사이에는 2017년 전에는 그냥 일반 리튬 배터리, 우리가 좀 아는 리튬 배터리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냥 배터리 회사구나라고 했었는데 2017년에 전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니켈 코발트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왔지만은 저 때는 아직 우리나라나 뭐 세계의 전기차가 막 이렇게 상용화되던 시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기차는 이제 실적으로 확인할 때다 하면서 주가가 다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니켈 코발트 배터리로 이제 승승장구를 이어가면서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네. GM도 그렇고 LFP를 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지금 당장 우리 기껏 니켈 코발트로 해서 이렇게 성장했더니 갑자기 배터리를 바꾼다고 이제 이런 이제 시장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건데 이 LFP는 지난번에 시황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잘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LFP랑 뭐 기존 3원제 배터리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 LFP가 안전합니다. 화재 위험성이 적고 화재가 나도 좀 금방 소화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 튼튼합니다. 외관도 튼튼하고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 주행 거리가 짧습니다. 그 다음에 무거워요. 그 다음에 기존 3원제 배터리는 불이 화재 위험성이 좀 있고, 화재 위험성은 뭐 원래 위험하다 아니었지만은 지금 실제로 화재가 나면 위험한 상황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불이 한번 나게 되면은 진짜 웬만하면 잘 안 꺼지고요. 그 대신에 좀 가볍고 그래도 멀리 갑니다. 그래서 차량의 안전을 좀 신경 써야 되는 모델에 대해서는 LFP를 좀 신경을 쓰고요. 대신 주행 거리에 좀 힘을 줘야 되는 모델들은 3원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렇게 좀 시장이 앞으로 양분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있는 이 시장을 이 두 개가 양분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두 개가 같이 커가는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후자가 많습니다. 양쪽 다 커가는 시장이 지금 현재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에요. 지금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아니면 지금 당장 계시는 그 건물의 주차장에 가서 전기차의 개수를 세워보고 가솔린이나 디젤차의 개수를 세워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비교 불가입니다. 전기차가 있으면 저건 전기차네 하고서 볼 수 있을지, 네. 볼 수 있는 수준인지, 지금은 전기차가 자연스럽게 반반이라는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게 커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3원제 배터리가 지금 악재, 좀 안 좋은 국면에 있지만은 악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즉 그런 거에 동의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고 3원제 배터리는 끝났어, LFP만 쓸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면은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투자에 대한 성향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LFP에 대한 생각이 저랑 동의한다라고 하시면 매수 가능하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매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우리 시청자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에 따라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드린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99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매수가 13만 8,129원에 비중 50%,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올해 내내 이제 치과나 의료기기 섹터 내에서 거의 대장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고점은 8월달 말 정도에 16만 6천 원 기록을 했고요. 최근엔 좀 조정을 받다가 또 3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좀 하회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 이제 손실 중이신데 또 비중도 크신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다행인 거는 완전 고점이 아니다라는 거는 다행이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이 딱 손절할 타이밍이긴 합니다. 매수가 딱 그때 매수를 했을 때 매수할 당시를 돌이켜보고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이나 지난주 금요일이 딱 손절해야 될 타이밍이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지난번에 13만 8천 원 매수했던 것 자체가 121선 정도는 좀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이제 눈으로 보고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121선 이탈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과거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는 뭔가 새로운 임플란트 공법이 나온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임플란트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뭔가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지금 그 전망 미달이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손절이 맞아요. 그렇지만은 비중도 많이 사셨잖아요.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비중을 줄이고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 잡혔을 때 다시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오늘이더라도 비중을 조금 줄여 보시고요. 나중에 뭐 여기서 더 안 빠지고 여기서 더 비싼 가격에 자리가 잡히더라도 자리가 확실하게 자리 잡히는 거 보고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더 많이 빠져서 10만 원을 깨졌을 때 더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21선이 이탈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손절이나 비중 조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중을 좀 축소하신 다음에 아래에서 10만 원 아래쯤에서 다시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2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리아센터 매수가 8,920원에 비중 25%,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코리아센터 이커머스 관련주인데 이제 올해 내내 좀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좀 가격대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 7,37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5% 정도 강세 나오고 있긴 한데 다시 좀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직구 이런 뉴스들이 많아져야겠죠. 예전에 아마존 뉴스 나올 때 네. 한번 주가가 좋았는데, 직구라는 것이 이제 뉴스가 올라가려면은
이제 때가 됐죠. 이제 11월 11일이면 이제 광군제 오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아마 달력을 보니까 한 11월 26일이 블랙 프라이데이겠네요. 이제 이럴 때 조금 더 매출이 잘 나온다 아니면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홀딩 의견 좀 드리긴 할 겁니다. 홀딩 의견 좀 드리긴 할 건데 이제 올라왔을 때 이제 대처. 왜냐면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이제 내 매수가를 넘어가기 때까지는 막연하게 기다리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정도 올라왔으면 좀 뺄까 이제 그 고민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고민이 되는 시점은 8,000원 같습니다. 한 8,000원 정도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다만 8,000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에는 정말 뭐 상한가에 버금갈 정도로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흐름도 기대할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에 정리를 하는 방안보다는 일단 지금 물렸으니까 최대한 손실 적게 잘 매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로 뭐 수익 볼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런 게 아니고 8,000원 정도 오면은 비중 좀 줄이고 정말 급등이 나왔을 때 매수가 이상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다 정리를 하시고 그렇지만은 11월 26일 좀 길게 봐서 11월 내에 상승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더 줄여나가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8,000원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해 주시고요. 이 돌파하면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고 이번 달 흐름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6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유 에이텍 매수가 2,100원의 비중 30%. 다섯 번째 문자 도전이라고 하시네요. 상담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유 에이텍 리비안 관련주로 움직였다가 최근에는 계속 좀 음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리비안 관련주로 움직인 것들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딱히 아직 뭔가 추가적인 후속적인 이슈도 없고 뭔가 큰 흐름도 없는데 문제는 지금 자동차 업종 자체가 지금 시세가 많이 안 좋아요. 자동차 업종이 뭐 나아진다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뭐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도가 좀 많아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아지기 전까지는 시세가 지금 크게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손절에 대해서도 무리가 없다고 하시면은 사실 지금 조금 손절할 만한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좀 손절하셨다가 나중에 1,600원 가까워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려면은 지금 좀 매도해 놓는 게 훨씬 더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600원은 추매 가능한 가격대, 지금은 손절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가격대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과 추가 매수에 대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자 고수해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한으로 시작하는 4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뭐 다 나왔지만 네. 네, 한일 사료입니다. 네. 한일 사료이고요. 오늘 종목을 보면은 사실 매매하기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윗꼬리가 잘생겨요. 윗꼬리도 아랫꼬리도 잘생깁니다. 그러니까 장중에는 뭐 평상시에 뭐 움직임이 거의 없다가 뭐 이상하게 움직였다가 결론적으로는 뭐 제자리로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시 돌려놓는다든지 이런 흐름이 좀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접근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먼저 드리고요. 뭐 매수가는 뭐 오늘 시가 이하인 지금도 2,140원에서 지금 2,100원 미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충분히 가능하시고 네. 목표가는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것만큼 크게 보지 마시고 한 2,300원에서 2,390원 정도까지 가능하고 단기적으로 박스권이 좀 형성이 좀 되어 있는데 손절도 크게 보지 마시고요. 한 3에서 5% 정도, 한 2,000원 정도까지만 딱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장 자체가 되게 좀 애매모호한 장세가 좀 펼쳐지기 때문에 단기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한일사료였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단기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먼저 읽어볼게요. 두 분께서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해주셔서 감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한일사료 아닌가요? 라고 정답 이렇게 맞춰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설명해 주신 거를 아는 분이 이렇게 문자를 해주시니까 또 감사하네요. 저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 오늘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컨디션 한 분은 지금 컨디션이 안 좋고 네. 저도 지금 목에 디스크가 가지고 두통이 있는데 네. 컨디션 난조임에도 불구하고 네. 열심히 하고 있으니 알아주셔서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부상 투혼을 겪고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 문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6번님, 오늘 사료 그리고 강아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강아지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우리 집 이쁜이들 하면서 강아지 사진. 아, 너무 귀엽습니다. 이쁜이들 너무 예쁘죠? 역시 남의 집 강아지 제일 귀엽습니다. 그쵸, 그쵸. 아, 귀엽습니다. 자, 오늘 사료 특집으로 잘 문자 확인했고요. 너무 귀엽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바로 읽어볼게요. 0514번님과 7259번님의 문자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0514번님은 한일사료입니다. 정답 맞춰주셨고, 아나운서님 아름답네요. 추녀입니다. 하면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오해할까봐 추녀, 가을 여자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붙여주셨는데, 안 그랬으면 오해할 뻔했습니다. 오해하라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문자 같습니다. 아, 그런 거 제 눈치가 없었나요? 자, 다음 분은 이제 오늘도 예쁘고 멋지시네요. 잘 보고 있는데 요즘 시장은 매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한일사료 맞습니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예쁘고 멋지시다라는 문자 왔는데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뭐 요즘 시장이 어려운 게 아니고 네. 매일 어려운데 요즘 더 어려운 기분이 나가지고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11월에는 조금 11월 초중에서 조금 풀릴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좀 기운 받아서 조금 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웃음도 잡고 그리고 좋은 종목들도 얻어갈 수 있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계속한 박스권에 갇힌 지금 우리 증시 오늘도 좀 제한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장초반 강세 흐름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0.37% 역시나 강보합권 정도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2,98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기관 쪽에서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800억 원이 넘는 물량 지금 담아내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종목 SK하이닉스나 아모레퍼시픽 위주로 담아내고 있다는 특징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 여전히 지금 강보합권 움직임 정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 강세 흐름 속에 99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은 기관 쪽에서만 유입이 들어오면서 기관들만 지금 매수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외국인들 매도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게임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주 매주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모멘텀이 지금 살아있는 섹터인데요. 현재 M게임 살펴보시면 19% 급등세, 오늘 신작 게임 이모탈이 지금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빌도 현재 코인빌 지분 확보로 인해서 NFT 사업에 대한 기대가 많으면서 9%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가운데 가장 큰 수혜주 오늘은 엔터주인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들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큐브엔터가 8%대로 가장 큰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KB증권에서는 하이브와 YG엔터에 대한 상향가 목표 조정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진원생명과학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지금 물질이 유럽의약청의 임상 2상을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폭 확대해 나가면서 23%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네요. 31,05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KG케미칼 살펴보겠습니다. 디젤 차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롯데정밀화학과 함께 요소수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KG케미칼이 오늘 시장에서는 부각되고 있습니다. 8%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속회사인 플렉스페이가 갤러리 K와 함께 미술품을 가상자산으로 결제할 수 있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8%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엔터주들 오늘 JYP 큐브엔터, FLC엔터 여러 가지 종목들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 NFT 모멘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